마음이 좀 그런 날이 있죠. 참기 힘든 날요.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안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듣기를 바라고, 또한 제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가 이 기록을 보게 될 때, 아니면 저에게 이제 좀 그만, 이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저 같은 기자를 찾게 될 일이 생길 때, 아니면 그들이 약자가 되거나 시대 정신이 또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시선으로 나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아마 그런 말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빡시고 힘들죠. 야, 그럼 그만 좀 하면 안 되냐? 그만 좀 하게 안 둡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방어만 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시선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시야가 좁아서도 아니고 이 사안을 오롯이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지편한 대로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는 명확하게 살펴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할까를 보면서 두 가지로 나뉘죠. 내가 위로를 하거나 내가 도움을 같이 손을 합해야 되나? 아니면 그 반대쪽에서 있는 그런 경우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앞에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처세는 안 와닿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마음 속의 한 구석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응원하고 위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잘 버티라. 그래. 씨발. 내 입장은 알자. 같이 못해가 미안한데 그래도 마음은 안 그렇대. 네가 하는 부분은 안다 라는 부분으로 모든 게 다 와닿는 것 같아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단톡방에 제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글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집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라. 남에게 악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얘기를 합니다. 전 대꾸조차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개인톡으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배려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순간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공익을 위한 부분에서 강하게 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 사안에서
이 부분이 남에게 못되게 하는 부분인지, 남에게 악하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본질이 무엇인지, 제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을까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럴싸한 좋은 얘기들과 그런 얘기들은 아마 사명대사 입장에서는 연부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절에 처박혀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빛, 제가 사명대사는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당하니까요. 그런데 이내 제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분의 태도죠.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왜? 저도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남이에요. 제가 CCTV 파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얼굴, 과거 제가 6년 전에 제 얼굴하고 저하고는 엄청 다르죠. 저도 그런 제보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제보가 옵니다. 이런 문제는 이 부분에서 경각심만 일으키면 그거 아닌데요 하면 하들짝 내가 잘못한 걸 들켰구나, 그렇지 말아야지, 이럴 줄 아는 문제들로 시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관철시키려 합니다. 자신의 입지,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안 통하면 그게 통할 만한 사람들한테 조력을 구하게 되죠.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 나오고 그들의 그룹이 나오고 단체가 나옵니다. 제가 생긴 단체를 하니까요.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은 논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신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딱 2번 봤습니다. 끝까지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항해 왔습니다. 공격해 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우선에 저놈 정말 나쁜 놈이다로부터 그냥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로서요. 그러면 그들은 그자가 약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자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마주한 자가 저기 때문에 그자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동료의식이 생깁니다. 정작 그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자는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운 모습으로 짓눌려가 있는 자기 발밑에 그 사람은 본 척도 안 하고, 그들도 그 발밑에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전부 저에게 미안하다고 저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90%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다 하고 얻을 거 얻어가고 돈을 챙기고 광고를 하고, 그게 바로 돈 받고 바꿔먹는 기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은 안 합니다. 대신 자신의 입지를 다지면서 그들과 유대관계를 합니다. 그래, 내 네 얼굴 봐가 하면 넘어갈게. 내 의원님 얼굴 봐가, 내 국민의힘 봐가, 내 더불어민주당 봐가, 자 우리 봐가, 그래 그거 맞다. 그러면 그 발밑에 있는 사람은 그들도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자가 좀 이해해라 당연시 하면서 올라가서 그들과 어깨를 잠시라도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자신의 어깨를 맞추지만 그들에게 그는
그냥 찐따 붙고 그냥 그런 기레기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설득하고 하지 마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도 안 되면 한마디씩 두마디씩 끄집어내서 안 되면 기사가 나갑니다. 그쯤 됐을 때 저는 5만 가지 뿔이 달린 그런 자로 자리매김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뚫고 갑니다. 내 목적만 생각합니다. 바라지라. 바르는 거는 그 피해자의 부분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바라지는 것까지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굽히지 않는다. 제가 굽히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제게 굽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스스로에게 굽혀서 그들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저에게 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굽히든 어디에 굽히든 안 바라지면 똑바로 부사서라도 바르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에게 의뢰하거나 제가 알게 된 사안은 모든 게 제가 아는 바라졌거나 두 번 다시 그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즈음에 뒤돌아보면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권력과 권한의 입장에서 섰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하고 이쁜 척하고 그런 분들이 자주 쓰는 말,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약자의 편에 서고 권력에 굽히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 저처럼 개새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하고 수십 건의 부분 수십 건의 재판 그거 쉬운 건지 압니까? 해보지도 않은 자들이 언론인네 한 보십시오.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4년 전입니까? 김천에 청렴에 대해서 기고문을 올렸는데 그자가 비리 범죄자예요. 갑자기 언론사에서 20몇 군데에서 똑같은 복사글이 뜹니다. 그들은 제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그런 언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 언론이 어디 있고 언론을 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돈 뺐다 걸리면 얘기 나오고 어디 돈이나 뜯고 어디 광고나 못 받으면 광고나 받아주도록 하고 그런 자들은 이쁜 척 좋은 척 합니다. 8년 전에 제가 선한 사람으로 불리면서 전부 다 마음이 착하다, 이쁘다, 착하다, 좋아요, 좋아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취재가 아니었고요. 구미의 봉사단체란 봉사단체, 구미의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 소방서부터 해서 그런 부분만 하고 다녔습니다. 인동동사무소 그 부분이 시작이었죠. 그 후에 제게 모대학 부분이 들어오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경찰이 끼고 권력이 끼는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물러서면 개새끼입니다. 그 물러서면 남자 새끼 아니고 기자 아닙니다. 그냥 개새끼예요. 그걸 물러서 달라고 부탁했는 언론이 저에게 언론을 얘기하면서 시장의 나발수가 돼가 또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걸로 SA처럼 올렸는데 여러분 힘내라 하면서 그 뒷공문에서 CCTV 사건만 1년입니다. 그럼 그걸 쓰는 사람들 저하고 안 받겠습니까? 제보고 다 힘내라 했던 사람이에요. 보도자료 주니까 그냥 받아 쓰는 겁니다. 그럼 기자 아니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올리면서 어디는 언론인이라 합니다.
지역 정치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들이 브로커지 무슨 정치인입니까? 이 브로커 저 브로커 선거판 받아서 어디 가면 다 보고 어디 가면 다 보던 사람들인데요. 제가 그들과 같았으면 이렇게 조용한 말로 정확하게 딱딱해서 바로 그날부터 창피스러워서 구미에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경찰 내부에서 세 군데에서 들었고 언론사에서 들었고 그들이 같이 의논하는 그들에게서 또 들었습니다. 제가 뭐가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 사건이 6년간 제가 이만큼이나 해오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법까지도 저를 고소하면서 갔는데 판사님한테 목을 자르도 못하면서 했습니다. 그 판사님이 저는 그냥 진실인 걸 알고 넘어왔어요, 모임에. 검사님 앞에서 겠습니다. 검사님, 처음에 여 검사님, 지금도 뵙고 싶습니다. 대표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근데 제 기록을 또 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 같은데요. 전미래 검사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님 손을 잡고 가서 가다가 제 사안에 대해서 징역 주실 거 주시고 고소했는 거 다 받아주십시오. 이 기사를 못 내립니다. 이거 진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전부 모 기자들 야 그거 얼마 보고 그 사건 내가 할게 뒤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에게 제가 존경하는 멘토분이 잘 해주셔서 제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언론에 굽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밥 한 그릇도 안 묻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가 수도 없습니다. 고소 안 했습니다. 수십 건 중에 무혐의는 뭐로 할 수 있는 거죠? 증거, 정황, 경찰이요. 그 경찰관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얘기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중범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경찰관 음주교통 사고 사건 조작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정언자 내가 경찰관 마지막 한 명까지 취재를 다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혹시. 근데 요번에 정식 고발했는데 없어졌어요. 정식 고발했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될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6년, 7년 동안 저는 그거 고소장 한 번 안 했습니다. 지금 경찰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6년 만에 경찰관 한 분을 그 지형팀에 그리고 모 과장님의 음성 변조 부분을 하나로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다면 협박입니다. 6년간 고소 고발이 되면서도 단 한 번 안 내놨던 겁니다. 제가 부처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주택조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대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예술대전 모대학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논한 최근의 일입니다. 정수미술대전부터 해서 살펴보십시오. 제 기록은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바뀌어지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까? 모두가 중범죄 아닌가요? 경찰이 개입이 안 된 적이 있는가요? 명예훼손이라는 강행 명예훼손입니다. 그 명예훼손이 왜 되었는가를 여러분들 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지만 이 사안을 보고 경찰을 보고 검찰을 보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북에서 CCTV에 실제 한번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뒤통수 맞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보십시오. 제가 뭐 존경하는 의원 쪽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보좌관으로 있어서 참 그 형님을 존경하고 그 의원들도 존경합니다. 그저께인가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형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제일입니까? 다 공익 아닙니까? 제가 이런 방법 섭섭하다는 얘기 한 번은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 뭐하러 하나? 어떻게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소시민들을 봐오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하는 얘기예요. 명예훼손을 수도 없이 모아보십시오. 위법성 사유 조각이고 경찰이 안 하고 검찰이 개기고 경찰이 6년째 전전수사과장은 동생이 수십억의 차익을 받았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법정에서도 다 밝혀진 거예요. 그가 저한테 하다 돼갖고 20몇 건을 고소를 6년 동안 받아주는데도 제가 고소만 안 했다는 것은 그자가 알고 그의 형이 압니다. 제 포스팅 상단에 2년간 전전수사과장의 그 고발 내용의 유튜브 녹취가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데 그는 현역이고 형사과장을 하다가 지금도 현역입니다. 그가 재판에 내놓은 그 얼토당토하는 것은 과거 그의 공무원 유착에 공문서 위조라는 사실의 부분이 버릇이 나와서 법정이 스톱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공소시효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에게 명예훼손으로 이번 수사팀장도 또 바뀌었어요. 왜? 그 먼저도 못하니까 그 정도 못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전번 진흥팀장 안 잡아갑니까? 저번 진흥팀장 범죄 안 잡아가요. 내 녹취하고 닦았는데. 하상 진술에 영상 진술에 제가 다 남깁니다. 녹취 까면서요. 바로 잡아가야지. 경찰 범죄는 검찰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명예훼손 왔다고요?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아니고 그게 경찰입니까? 그 경찰이에요, 여러분. 부서만 바뀌면 그 일이 아닌 게 경찰입니까? 경찰서장을 구속시켜라고 1년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는 게 아니고 해도 너무 하나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경찰서장이 도대체 무슨 죄가 지었길래 그 소리를 듣고도 말을 못하고 녹취를 깎는 수사과장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을 못하고 지형팀장이 말을 못할까? 그런 거 보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록만 차곡차곡 남겨놓을 겁니다. 지금도. 과거 6년 전에 저는 파일을 몇 개를 만들어서 던진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된 던져놨습니다. 이번에 불법 체포요. 명백하게 불법 체포입니다. 출두명령서도 없고. 왜 불법 체포냐. 이번에도 거짓하면 파일이 막 터질 겁니다. 제가 경찰에 고소했던 사건. 이 사실에 대한 부분에 빨리 수사하라고 체포되기 불과 10몇 시간 전에도 그렇게 했는 그게 터지면 이 정도 되면
그들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북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경북의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되거나 그런 가해자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제가 힘이 없습니까? 저니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멘탈이 아닙니다. 신념이고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멘탈하고 이게 기본적인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멘탈 죽겠구만. 그러면서도 고소를 안 합니다. 그들도 공무원이니까. 그들이 내 친구의 동료들이니까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고 경찰관들은 다 알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저희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한 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고작 경찰서에서 어떤 작업을 직원들, 지금 얘들이 하는 짓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얘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욕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합니까? 바로 저 범죄자들한테 합니다. 왜? 공익을 위한 게 아닙니까? 제가 욕이라도 하니까 알지. 여러분들 아이가 CCTV 오탐율 때문에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자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구속이 되었다 나왔습니다. 하루. 제게 찾아온 사람은 제 옛날 모시던 형님 한 분하고 동생들 세 명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동생하고 한 명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남자로 살아가는 동생하고 어린은 그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자들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제게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가는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제가 여기 스토리 딱 올리죠. 정치인들 다 도장 찍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표를 냈습니까? 이게 못된 놈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그랬습니까? 8년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나선 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얻어먹습니까? 밥 한 번 얻어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나서요. 왜? 너가 지금 나한테 그거 가면 너가 그대로 받는다.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 주잖아. 구미시장 김자고 마찬가지야. 12번 경고하고 자기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저래 가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공무원들이 내 겁을 내겠나? 시장 겁을 내겠나? 시장이 얼마짜리 가는데? 누구 겁이 내겠어? 정면에 딱 있으면. 내 겁을 내. 왜? 나는 그들을 지키려고 해왔던 사람이에요. 8년간 경계 한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8년간 그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없고요. 그들 중에 저와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안아주고 웃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번 구미시장님 그 경우를 당하고 폐륜이 오만 수도 없이 당해도 지키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시장은 저를 그럴지 몰라도 김재우 의원이 합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커피 한 잔 삽니까? 지금도 내고 가고 있을 건데. 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그걸 내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기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경찰 오면 꼬랑지 말고 경찰한테 일러 바치고 그들이 지금 바둑이 쓰면서 저한테 시장 앞방서는 해요. 애들이에요. 나이만 많지. 후배들이 옵니다. 경찰들이. 내가 앉아는 수상실에 앉아있는데 밑에서 거짓말해요. 정부과 아들한테. 말 안 합니다. 그들이 날 말립니다. 그래놓고
약속이라도 시킬 줄 아는 그들은 약속이란 신념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족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한테는 아예 나는 바라지도 않지만은 저거가 그렇게 개놔놓고 저거가 일 다 저질러놓고 내가 나서가고 저거가 목매갖고 가는 깡패 선배한테 내가 정리하고 가니까 내보고 막아 놀라카지 지금 와가 이질하라고 했더니 지금 저 총장을 메고 있습니다. 저 사람 새끼입니까 저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욕만 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하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뿌리를 뽑는다는 거 낙인 찍혀갖고 동네 못 살게 한다고. 더 나서지 마라 정말. 이런 것들이 기자라고 앉았습니다. 저런 것들이 경찰이라고 앉았어요. 김동인 대표님께서 제가 김동인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분은 탐사 취재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분의 어떤 부분을 받아서 제 취재할 때 인동동사무소 그분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가끔씩 만나고 하지만 그 자체가 기자가 기자를 보는 부분 아닙니까? 뉴스를 보고 싶을 때는 유통신문 기자를 봅니다. 그냥 나머지 아들 기사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것들 던지면 쓰는 건 아들인데 그 문화신문 국장님 거 보고 그 다음에 경북정치신문 보고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전번에 한번 지켜보세요. 불법 체포하고 1년 동안 있다가 수능에 가고 고발하는 거 웃기죠? 웃길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번 시장 좋아요 누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분 출마 나온다 하면 또 그거 붙어 있습니다. 장석춘 의원한테 가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김영식 의원한테 국가가 있죠. 지금 강명구 의원한테 가 있죠. 여러분 다 걷어내고 보십시오. 족밥들입니다 그냥.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지 인생을 안 살고 넘노비로 사는 거에 길이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업체 대표가 지가 지 제품이 이거 잘못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시장이 주고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내 시장 개인적으로 그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하고 만날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제 필요한 부분에서 만약에 시장한테 가가 시킬 거 시키고 따질 거 따지고 그래 보면 몰라도 내가 저한테 가고 굽힐 일은 뭐 있습니까? 큰 소리 치는 시민인데 대면에서 2번 봤어요. 처음에 그냥 아니다 싶었는데 돌아가신 상조위님이 그러시길래 그분의 어떤 해안은 저보다 좋으시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역시나여서 도저히 나는 근처도 안 가다가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끌어내린다 진짜. 하고 내가 딱 나와 한개 갖고만 간다 했는 건데 아유 저럴 줄 알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 그랬어요. 피해자들만 없으면. 국정은 어떻습니까? 고소장 봤죠? 자기가 청렴하고 자기가 내가 이권 개입을 해갖고 그렇게 청렴했다 그렇게 포장하는 거 저 사람 새끼입니까 저거? 이런 욕을 하는 걸 명예훼손을 올리면 저거 위법성 사유조가인데 그걸 또 받습니다. 경찰은 미친놈들입니다. 녹취에 떴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제일 마지막에 업체 대표가 명예훼손 걷다가 조사할 제품이 아니고 그거는 영상 등록 장치로 했는데 이거는 이 기능이 있다. 그러면 조달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가짜는 얘기죠. 경찰은 그걸 또 지령받았듯이 바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명예훼손 사건이라 하니까 쇼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전화는 나한테 위치 추리고 길에서 밀었는데 오롯 포송줄도 못 먹다가 내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전에 저한테 전화받은 경찰관들은 사건은 뵙니까? 법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를 그렇게 긴급 체포할 사안의 중범죄 사안이면 바로 시장 역시 법원의 부분이라고 증거가 나오고 그 체포하기 바로 전에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자라는 사실은 경찰이 하긴 했는데 그 수개월이 지나서 구미시청에 국민권익 거짓말이고 언론중재위원회 그걸 가지고 또 오는데 가짜지 않겠어요 제가 그거? 가짜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무원이니까 어깨 두드려주고 말지. 참, 내 진짜 가짠다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 국장이제 개장 때부터가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고 자들 뻔히 알아요. 지금의 국장급들은 내가 개장 때부터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짜 CCTV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이 후다닥 무고 사안으로서 체포해가 가야 되죠, 저한테처럼. 증거인멸 그 부분이 멍하다고 기자회견 바로 안 합니까? 필연적 이유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증거인멸할 시간 주죠. 사건 조작하죠. 허위사실 공포하죠. 전부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민주당에서 시장이 나오면 이 문제 갖고 가겠죠. 그러면 방어하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방어하겠습니까? 그 방어하는 순간에 그 다음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총선이에요. 재선이 넘어가면 그 발언 하나, 행적 하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겁니다. 이철우 지사, 김재원 후보 이번에 보니까 몇 년도에 어디 가서 얘기했고 나오죠. 지금 구자근 의원, 강명구 의원, 송원석 의원 전부 정용원이나 전부 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돼갖고 언제 매도래 상대방 당이나 여기 있는 유권자들 아니면 자당이 같은 후보들끼리 경선 붙었을 때 바보겠어요? 이 사안에서? 그럼 민주당은 바보입니까? 뭐하러 나오다가 지금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들. 아니 김부겸 총리가 대구 나온다고 해갖고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홍준표 시장이 떨어져갖고 서울시민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또 어떻게 막을 건데요? 아니라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저 검사입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검사는 아니지만 내가 법은 알아요.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 조달 등록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기능이 있어요. 시장은 정보통신과장 출신입니다. 이 사안도 파악 안 하고 공무원들이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 사안도 모르고 그러게 고발을 했으면 그 미친놈이지. 그게 동장감도 안 되는 놈이지. 그게 시장입니까? 분명히 알았죠. 알았으면 무고입니다. 1년간요. 근데 공신녀는 고소를 못하고 조달청도 고소를 못하고 다른 언론 못하고 왜 나만 명예훼손이라고 했을까요? 가전은 개편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스모킹건, 시드건, 시발점이 되는 사촌 동생의 도로 접두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다가 언론하고 기레기들하고 광고받고 이러다가 그들이 다 정언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하니까 안 되거든. 압수영장 잘못 쳤거든. 야, 이거 무혐의술락하게 그러고 이거 말 뒤통수 다시 범죄가 갖고 온 것을 기자님 나한테 발각되고 거기 세보다 그거 받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받아 강행을 합니다. 그것도 걸리지. 그것뿐입니까? 여기 있는 사안들 뉴스 나는 사안 몇 개입니까? 얼마 전에 장미경원 사건도 있네. 그래 보고 싶겠어요? 제가 보기 싫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고 범죄자입니다. 그들이 할 일을 제가 대신해주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 싫다면 그건 범죄자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디나 경북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나 어디나 기자가 여기 입찰 부분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구멍가게에 가서 점원이 도둑질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장 줍니다. 뭐가 잘못됐든 뭐가 거짓말이라 한지 그걸 얘기해보라 해요. 명예훼손이 뭐 명예가 훼손됐다 입찰 다음 비리가 없다. 아니 그래 뭐가 없는데 그럼 이 사안은 뭔데? 김장우 얘기해봐라.
이래 받아도 되는 거야? 조달 제품을 그게 받아도 되는 거야? 이 서류 문건을 내면서 그건 기자님 이거는 이래서 수익하면서 원천 보고세 그거 되는 거야? 몇 군데 업체가 돌려갖고 담화하는 거 되는 거야? 그 담화업체 중에도 나하고 인터뷰 있는 사람이 있어. 되는 거니 그거? 미친놈이네 미친놈. 미쳤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선거 나온답니다. 그걸 또 공심위에서는 경북 성호석 의원님 내가 하나 묻습니다. 이거 다음 총선 때 만약에 지나가는 아무나 그냥 딱 해갖고 총선가가 후보해갖고 묻습니다. 토론회 때 오늘 이철우 지사님이나 김정은 후보나 하듯이 그때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 사안을 어떻게 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하시려고 합니까? 재선이 넘어가면 그것이 치명타예요. 의리가 앞서갖고 신의가 앞서갖고 정의가 망치는 건 둘째치고 분별 없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자기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를 존망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은 공사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이분들은 도움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1년 동안 저는 계속 도움되는 얘기만 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물어보십시오. 감사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을 누르는 구두발에 눌렀고 자기가 약자인 척하고 선량한 척하면서 주변에서 그러면 우악하는 그들은 개의치도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 자기가 뭘 밟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뭘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명예훼손이라고 그러고 저에게 말리는 사람은 그만 좀 하랍니다. 제보고 그만 좀 하라는 분들도 발밑에 깔린 그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수사과장의 사촌 동생이 지금 시연이 나온다는 지하 87군데 카센터에서 도로 적도구역 내 불법 카센터로 자기 불법 정축을 하고 수해 때 다시 불법 건축을 해서 한 해에 2억을 매출을 올린다는 그 매출 87군데 나머지 카센터들은 영세업자들이라고 갖고 그런 짓 못해요. 세입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건물주가. 그 세금 거기에 매출을 그자가 불법 영업으로 갖고 가고 그 땅조차 어떻게 됐습니까? 양생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수사과장 전전전 수사과장 님마 2년 동안 올렸죠. 그게 고발이 아니라고? 이거 대일가가 그 과장님은 나한테 위로하면서 너 그게 고발 아니면 너 내가 거짓말 하냐?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내가 정식 고소장을 딱 넣는다 너한테. 그러면 너 어떻게 돼? 내가 정식 고소장을 써서 시장에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수사를 넣어서. 지금 여기 수사과장, 여기 진흥팀장, 여기서 절절 매고 있죠. 절절 매는 게 아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경찰 여러분들이 이들을 단죄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유호재 사장을 혼내는 이유도 이거예요. 순경 때부터 그를 보면서 별을 달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구나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경찰학교, 경찰 신입생들은 저 자리를 보고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앉아있는 무게와 그 값어치 그것을 모르니까 왕관의 무게를 모르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 자를 가리키는 선생입니까? 최복원입니다.